제가 이렇게 원점에다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0,0에서 골뱅이 20,20.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카피. 다시 카피. 5개만. 그리고 자, 어레이 5개를. 자, 제가 이렇게 복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바로 여기 라인의 맨 끝에 가면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치수가 존재합니다. 이 오디네이트가 원점 치수란 뜻으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좌표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로 치수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원점 치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오디네이트 치수는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금형에서 사용해요.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막 그리잖아요. 제가 명령어 하나를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C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UCS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사용자 좌표계라는 뜻입니다. UCS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원점의 위치를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오디네이트를 쓰게 되면 치수가 이런 식으로 뽑혀 나와요. 0,0이 아닌 엄한 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UCS 그 다음에 원점을 지정해주고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원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원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 입력했으면 UCS 쓰고 엔터 그냥 한 번 더 쳐주면 이와 같이 원래대로 원래 원점으로 되돌아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디멘전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바로 제일 끝에 있는 이 치수. 요걸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이 톨러런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공차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공차라는 말로 나눠줘요. 공차가 뭐냐면 허용치를 말합니다. 허용치는 말 그대로 허용하는 한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크기를 재보니까 휴대폰 그 크기가 100mm입니다. 그러니까 100mm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mm짜리 금형을 떠서 아침에 공장 전원을 딱 넣고 제품을 딱 만들었습니다. 얘가 정확하게 100mm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기계가 차갑게 식어 있기 때문에 치수가 조금 작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차가우면 수축하고 뜨거우면 팽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도 똑같아요. 재봤더니 99.8mm가 되더라 이거죠. 열심히 돌렸습니다. 점심때쯤 보니까 100.0mm가 됐어요. 저녁쯤 되니까 기계가 열받은 거예요. 그게 조금씩 크게 나옵니다. 100.5m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이 중에 양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겠죠. 양품이란 얘기는 뭐예요? 제품을 팔 수 있는, 이건 제품으로도 팔아도 돼 라고 하는 양품. 이건 제품으로 팔면 100% 항의 전화가 올 거야. 불량품.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허용해 줄까요? 0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0.1mm를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99.9mm에서 100.1mm까지는 내가 팔겠고, 이 숫자를 벗어나면 이건 불량품이니까 폐기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나온 바로 얘가 허용치입니다. 얘가 허용치예요.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품입니다 라고 허용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걸 공차, 허용치 이렇게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는 공차라고 불러요. 근데 공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수공차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치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의 위치가 맞았는지, 서로 직각은 됐는지, 혹은 동심, 아니 진, 원, 정확한 원이 됐는지, 혹은 원통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기하공차입니다. 이 기하공차가 어디서부터 적용됐냐면 방산이요. 방위산업이요. 총을 만든다든지 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밀 가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오차가 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심에 대한 오차가 삐뚤어진다든지 직각에 대한 오차가 삐뚤어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걸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먼저 심볼이 이렇게 나와요. 심볼입니다. 중심인지 혹은 진원인지 원통인지 평행인지 직각인지 각도인지 원통인지 평면인지 진원인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각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0.3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데이텀이라는 말 나오죠. 데이텀 1, 2, 3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직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직각이 되든지 혹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직각이 되든지 기준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면이 누구냐 이거죠. A라고 하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심볼입니다. 이번엔 진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원입니다. 진원 혹은 뭐 동심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파이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0.023. 그 다음에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컨디션, 상태가 어떻게 갈 거냐, 거칠게 할 거냐 이런 얘기고. 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거 하나 더 파이 0.32 032라고 해보죠. 그 다음 데이터 A면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딤 스타일 즉 치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치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단축키는 알파벳 D입니다. 또는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이 부분 여기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에 가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를 누르시면 딤 스타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딤 스타일은 제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수정해서 쓸 수도 있고. 자, 모디파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걸 썼으니까 모디파이 그러면 이렇게 탭이 나타납니다. 자, 순서대로 라인 탭을 누르게 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그러니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디멘전 라인 치수선이죠.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치수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 이렇게 됩니다. 심볼의 내로 기호와 화살표, 여러 가지 다양한 기호들 그리고 화살표를 체크할 수 있고요. 텍스트, 치수 문자에 관련된 내용, 피트는 자리 맞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거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단위, 그러니까 주된 단위,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주된 단위, 얼터네이트 유니트, 보조 단위, 그 다음 톨러런스, 바로 얘가 치수 공차입니다. 얘가 치수 공차예요. 요거를 이틀에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이요. 라인 탭에 보시면 여기 컬러가 있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데 굳이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 라인에도 컬러가 있어요. 이거 바꿀 수 있는데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왜 안 바꾸냐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둘 다 가는 선입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둘 다 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치수선의 라인 타입은 실선입니다. 선 두께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요거 기준선 치수의 간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금 3.75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베이스라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많이 좁죠? 그죠? 요 간격. 이 베이스라인의 간격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모디파이. 자, 여기를 8로 줬습니다. 그 다음 다시 베이스라인. 어떤가요?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서프레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서프레스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보시면 서프레스 디멘전 라인 1, 디멘전 라인 2, 서프레스 익스텐션 라인 1, 익스텐션 라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프레스가 뭐냐면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치수선을 억제합니다. 치수 보조선을 억제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억제하다 라는 뜻인데 이건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치수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가 치수 보조선, 요만큼이 치수선이 됩니다. 자, 컨트롤 1 속성창 나오죠? 자,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 디멘전 라인 1에 온 되어 있죠. 디멘전 라인 1 to 온 되어 있죠. 이걸 오프로 바꾸시면 돼요.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익스텐션 라인에 온 되어 있죠. 얘를 오프하면 어떤가요?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얘네 두 개가 서프레스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서프레스 값은 모두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주는 겁니다. 일부만. 그래서 이렇게 속성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 어느 경우에 주냐면 기계 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옵셋 50 20 다시 70 20 40 필렛
자, 이런 모양이요. 랭슨 델타 5mm. 레이어. 자, 센터. 얘를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에 해치를 줍니다. 이렇게 유저 디파인 45도 10mm.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랭슨 델타. 이해되시나요? 플랜지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여기가 이제 관통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관통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리고 이 선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여기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 어떤 모양인지 올라오시죠? 근데 이걸 요만큼을 뗀 겁니다. 요만큼을 똑 떼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쪽은 이렇게 실선이 보이는 거고, 이 위쪽은 누가 보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보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보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 자, 원래는 옵셋,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넣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치수를 넣고 빼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치수를 오프하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오프하고 이렇게요. 왜요? 여기 구멍이 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도 반만 넣게 됩니다. 기계 쪽에서 이런 치수를 넣게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치수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치수 한번 넣어 보시죠. 요렇게 치수 한번 넣어 보세요. 자, 디멘전 스타일, 그다음 모디파이. 자, 보시면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extend behind dimension line하고 offset from origin이라는 요 항목이 있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치수선 위쪽으로 보조선이 조금 삐져나와 있죠. 여기 extend 연장하기 behind dimension line, 치수선 뒤로 연장하기. 요 삐죽 나온 선의 길이고요. 여기 오브젝트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죠. 얘가 offset from origin입니다. 하나씩 바꿔보죠. 자, extend behind dimension line을 제가 넉넉하게 5로 놔봤습니다. 어떤가요? 5배 쭉 늘어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줄여보겠습니다. 이번엔 1.25로 줄여보도록 하죠. 다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이번엔 여기에 대한 값을 바꿔볼 겁니다. 디멘전 라인
modify, offset from origin. 자, 예를 들어서 얘를 5라고 해봤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offset from origin, 원점으로부터 간격 띄우기. 자, 이번엔 뭐 한 2로 바꿔보죠. 그러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요 두 개의 값을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 dimension style, modify. 그 다음에 여기 fix length extension line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자, 다시 한번 그려보죠. rectangle 20,20 copy array 5개.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치수를 이렇게 넣겠죠. 이런 식으로 치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쭉 늘어나죠. 그죠? 근데 건축 도면을 보면은 치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인, 카피, 어레이 10개. 자, 이런 식으로요.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 도면에서는 치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생긴 치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dimension style, modify. 보조선의 길이를 제가 제한합니다. 보조선의 길이는 8입니다. 자,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1로 고치고. 그러면 8mm로 이렇게 딱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요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가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2 이상 안 늘어나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modify. 자, 이번엔 심볼의 에러우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시죠? first, second 눌러보시면 자, 바로 바뀌어요. second을 누르면 first와 second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항시 first를 바꿔야 first와 second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second을 눌러서 이렇게 따로따로 놨습니다. 그러면 first를 바꾼다 해도 second이 안 따라가요.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뭐 first가 됐건 second이 됐건 두 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first를 바꾸면 또 따라가요. 이제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first는 화살표고 second은 도트로 놔봤습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그러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first, second. 자,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봅니다. 화살표를 바꾸는 건 물론 거기서 해도 되지만 보통 여기서 많이 써요. 자, 이 부분이요. 여기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오빌크에 오빌크. 그러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오빌크에 맨 아래로 내리면 none. 아무것도 없는 거. 화살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도와줄 수 있어요? 위로 빼? 어떤 거요? 위로 빼. 살짝 빼는 거. 이거요? 아니, 그 뒤. 이거요? 네. 여기 에로 2번을 화살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화살표가 있고 없고죠. 네. 계속 없고 없고 쭉 가는데 얘는 화살표가 없고 있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요. 그 위에. 얘네들이요? 네. 얘네들 자동으로 붙어요. 아, 컨- 그거는 자, 보세요. 컨티뉴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돼요. 네. 자, 또 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는 보시면 에로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전체 화살촉이 이렇게 5mm로 커지겠죠. 참고로 2.5mm가 기준인데 이 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커요. 그래서 보통 한 1.5에서 1.8 정도를 주면 이렇게 보기 적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한번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엔 여기 센터 마크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 센터 마크요. 이 센터 마크가 여기 있는 센터 마크하고 연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센터 마크는 다른 내용이고 여기 센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어디 봅시다. 여기 센터가 여기도 센터가 없고, 자, 어노테이션 여기도 센터가 없습니다. 자, 서클을 한번 그려보죠. 반지름 20. 이거 너무 크다. 서클 반지름 10. 10mm짜리 제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명령어를 제가 써드릴게요. dim center라는 명령어입니다. dim center라는 명령어입니다. 얘가 중심선 마킹하기입니다. dim center라는 명령어예요. 원래 예전에 이 안에 있었어요. dim center가 여기 있었어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dim center, dim center 그리고 홀을 이렇게 클릭하면 중간에 마킹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마킹하는 겁니다. 중심선 마킹하기.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지금 센터 마크에 지금 마킹으로 되어 있죠. 선의 길이가 2.5mm입니다. 즉 중심에서 요 끝에까지가 2.5mm란 뜻입니다. 이거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선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2.5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렇게 2.5mm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만큼이 2.5mm란 얘기고 여기까지 총 하면 5mm가 되겠죠. 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심선을 마킹한 거기 때문에 이거 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그려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마킹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0.5로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딤 센터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마킹이 들어가겠죠. 자, 마킹의 크기를 한번 바꿔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으로 되어 있죠? 제가 2.5m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딤 센터를 적용해 보죠. 딤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의 마킹의 모양이 달라졌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중심에서부터 2.5mm, 그 다음 2.5mm 이렇게 건너뛰고 쭉 그리다가 원 바깥쪽으로 2.5mm, 그리고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다 선이에요. 이건 전부 다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지우고 싶은 걸 지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엔 텍스트요. 치수 문자에 대해서이고, 치수 문자에 대해서 유형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지금 아리엘 들어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치수의 색상입니다. 치수의 색상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치수 문자의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레이어만 바꿔도 훨씬 더 보기 좋죠? 보통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에서, 그 다음 치수 문자는 별도로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텍스트 하이트, 문자의 크기. 제가 1.5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문자의 크기가 줄어든 거 보이시죠? 네. 문자의 크기도 한번 줄여보시죠. 제가 치수로 여기다 지름을 넣어봅니다. 그거 잘 나오네. 이게 뭐지? 원래 안 나와야 정상인데. 문자가 스탠다드고, 네. 잘 나오면 상관없고. 종종 이렇게 이 파이 부분이 종종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바로 여기서 바꾸는 거죠. 여기 텍스트 스타일에서 바로 얘를 이렇게 고딕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쉽게 문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모디파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옆에 보시면 나오죠? 자, 그러면 바뀌는 거, 문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드로우 텍스트,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라고 있죠? 이 값을 체크해 버리면 치수에, 모든 치수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한 것만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텍스트에 보시면, 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옵셋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값을
마이너스로 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텍스트 옵셋에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치수들의 기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치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텍스트 옵셋의 값을 마이너스로 주시면 돼요. 원래 이 값은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 문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값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간격이 돼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는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잘 바꾸지는 않아요. 이 값은 바꾸진 않는데 그냥 방법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버티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해요. 어버브 그러면 치수선 위에 문자를 두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센터를 놓게 되면 치수선 중간에 문자를 놓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요. 지금 치수선 중간에 문자 내려앉은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버티컬 부분에 센터가 있고 어버브가 있고,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으로라는 뜻입니다. 바깥쪽에 놓기. 그 다음 지스는 일본 규역에 맞추고 빌로우는 아래쪽에 놓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로우로 놔보았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치수 문자가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원을 하나 그리죠. 서클 반지름 50, X라인 0도, 그 다음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자, 트림. 그 다음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죠. 레이어를 바꾸고, 자, 치수를 넣는데 이렇게 앵귤러 치수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로 치수를 쭉 그리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치수 문자들이 전부 다 치수선 아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수선 아래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버티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엔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그러면 문자가 전부 다 바깥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KS는 뭐라고 하냐면 위쪽으로 놓으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어버브 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 여기가 위쪽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치수를 넣었을 때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왜 이쪽이 위쪽인가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를 쓸 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오른손잡이일 때 이쪽이 위쪽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 보았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호리젠탈, 수평 치수입니다. 이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게끔 해주는 걸 호리젠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가운데 놔야 되지만 때때로 익스텐션 라인 앞에다가 이렇게 놓을 때도 있고요. 또는 오버 익스텐션 라인, 즉 치수선 위쪽으로 이렇게 문자를 옮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뷰 다이렉션이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이트 투 레프트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보통은 다 글씨가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여지는 데 비해서 어떤 특정한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게 그러냐면 아랍 문자가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얼라인먼트. 자, 호리젠탈로 놨습니다. 그러면 모든 치수가 다 이렇게 수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건 중요해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그 다음에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은 치수선은 항상 문자와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KS 규격이 이래요. 치수선과 문자가 서로 얼라인 정렬되게끔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그게 뭐냐면 ISO 스탠다드입니다. 국제표준기구죠. 자, ISO 스탠다드는 뭐가 달라지냐면 바로 이렇게 라디어스가 달라집니다. 지금 치수 문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서 있죠. 이게 달라요. 자, 다시 볼까요? 모디파이 얼라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건 KS예요. 치수선과 문자가 나란해야 됩니다. 이건 KS고 ISO는 치수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CAT 2급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ISO 스탠다드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피트 탭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공간이 좁아서 화살표와 문자가 동시에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both text and arrow inside th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화살표 문자 둘 다 들어가기에 그러니까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to move outside the extension line 첫 번째 거죠.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는 CAD가 비교해서 알아서 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래서 베스트 핏이라고 해요. 에로우를 놓게 되면 화살표를 먼저 뺍니다. 문자는 안에 두고 화살표를 먼저 빼게 되고 텍스트를 놓게 되면 그러니까 화살표를 냅두고 텍스트가 먼저 밖으로 빠집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는 화살표와 문자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빼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always 항상 문자를 치수 보조선 사이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통은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로 놓습니다. 그러나 때때론 에로우로 놓을 때도 있어요. 자, 언제 그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반지름을.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서클 반지름 50. 지름 치수도.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KS에서는 이게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반지름 같은 경우 중심선에서 이렇게 끝까지 그려야 되고 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 끝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에로우로 놓으면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KS에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스트레치 제가 이렇게 공간을 좀 작게 해봤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always 항상 문자를 치수 보조선 그러니까 치수선 사이에 넣어주세요를 체크하면 이렇게 문자가 항상 안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아래 보면 서프레스 에로 if they doesn't fit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가 들어갈 수 없을 때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표 억제하기예요.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화살표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안 들어가요.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억제시켜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빼고 다시 한번 보죠. 이 아래 가면 자,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좌우에 놓겠습니다. 화살표를, 그러니까 문자를 치수선 좌우에 놓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치수 문자가 좌우로 오게 되는데 여기가 첫 번째 치수선이고 이게 두 번째 치수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치수선 쪽으로 문자가 이렇게 뽑혀 나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두 개예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치수선 위에 위치시키는데 리더, 지시선과 함께란 뜻입니다. 그 아래는 without 리더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시선 없이란 뜻입니다. 지시선이 있어야 문자가 누구 거인지 이렇게 판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카피. 제가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러면 컨티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뽑혀 나오겠죠. 자, 얘는 왼쪽으로, 얘도 자 이렇게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잘 구별이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without leader라는 게 있단 말이죠. 맨 아래 옵션. over dimension line without leader, 지시선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문자는 어디 치수일까요? 이 문자는 어디고 얘는 어디고 얘는 어디일까요? 이거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without leader는 안 써요. with leader, 지시선과 함께 쓰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without leader 한번 체크해서 적용해 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use overall scale. 얘가 축척입니다. 축척이에요. 지금 저는 3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값을 3배 키워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값을 3배 키워라. 1 놓으면 모든 값을 1대1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로 바뀐 거고, 다시 한번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얘를 10으로 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10배가 다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10배가 커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오늘 배운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중심선이죠. 중심선이 한 이만큼까지 커져야 돼요. 자, 익스텐드.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중심선들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중심선들을 일단 늘리는 게 먼저고요. 자, 제가 중심선들을 쭉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중심선들을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자, 어떤가요? 선은 그려졌죠. 근데 문자라든지 화살표는 어떤가요? 하나도 안 보이죠. 자, 확대해 봅니다. 그려진 건 보이시나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축척이 안 맞아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피트 탭에 가면 제가 이 얘기했죠. 절대로 이 값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축척이라 그랬습니다. 자, 축척 1대 100. 오케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화살표, 문자, 간격.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축척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척 인자를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배수를 적용하는 게 유주 오버롤 스케일입니다. 다시 보죠. 딤 스케일, 모디파이. 보시면 라인 탭에 보면 여기 이 간격 있죠. 스페이싱, 그 다음에 여기 익스텐션 라인, 얘네들, 그 다음 픽스 랭스, 이 값 있죠. 이 값들이 전부 다 축척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의 크기 있죠. 자, 도트로 바꿔볼까요? 도트로 바꾸고 1.5, 이 값도 축척 인자고, 여기 마크 보이시죠? 이 값도 축척 인자입니다. 치수 문자, 이것도 축척 인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척 인자에 대해서 배수를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유주 오버롤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싹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컨티뉴어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스 라인. 어떤가요?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축척을 맞추어서 얘네들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여기에 대한 치수를 다 넣어 보세요. 자, 한번 시작하시죠.